최근 다이어트에 집중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남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변비로 인해 조금씩 튀어나오면서 생긴 치질이 이젠 참기 힘든 불편감은 물론 배변을 볼 때마다 엄청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출혈이 심해 급히 진료받은 A씨는 3도 치질로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치질은 정확히 있는 치액이라고 하며 치액은 하부 직장과 항문 주변에 있는 정상 혈관 조직입니다. 이러한 정맥에 지속해서 악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혈관이 팽창하게 되어 이에 따라 혈변, 항문 통증, 배변 후 항문 종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치질 환자는 총 64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40대가 25%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 30대 순으로 환자가 많았는데요. 치질은 통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문에 생기는 병이다 보니 병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발생한 치질은 재발이 쉽기에 증상이 보일 때 빨리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맥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때 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변비로 인해 배변 시 오랫동안 힘을 준다거나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오랫동안 보는 습관, 요새는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되겠네요. 이러한 일상의 반복들이 치액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위생관리 부족은 치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발생한 불편감을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치질, 20대 여성 치질 등 젊은 여성들이 부끄러움을 느껴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조직 괴사까지 겪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가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항문 통증, 혈변, 배변 후 항문 종괴 등이 있겠습니다. 항문 통증은 외치액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 바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는 무통성 혈변의 경우 변기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걱정하게 되지만 반대로 아프지는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잘 내원하지 않게 됩니다. 무통성 혈변은 치액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긴 하지만 반대로 암이나 다른 대장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배변 후 항문 주위로 덩이 등이 만져지는 증상이 생기다가 점점 심해져 들어가지 않는 항문 주위 덩이로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치질을 의심하시고 진료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치질 치료를 미루는 것 중 하나가 수술 후 통증이 심하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치질 수술 후 지혈을 위해서 바셀린 꺼즈 원통을 말아서 항문관 안에 삽입했기 때문에 마취해서 깨어난 후에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통 모양의 꺼즈를 삽입하지 않으며 삽입하더라도 가벼운 것을 넣거나 진통제, 자가 통증 조절기의 발달로 예전과 같은 통증은 없고 통증이 있더라도 훨씬 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치액은 크게 항문관 아니냐 밖이냐에 따라 외치액과 내치액으로 나누며 외치액과 내치액의 수술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외치액은 통증이 주된 증상이기에 통증 정도에 따라 환자와 상의 후 수술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내치액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혈변만 있는 경우로 1도, 배변 후 항문 덩이가 발생하지만 자연적으로 수복이 되는 경우를 2도,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경우를 3도, 밀어 넣어도 항문 밖으로 덩이가 빠져나와 있는 단계를 4도라 하게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3도 이상의 치액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3도 이상의 치액이라도 환자와 충분한 논의 후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에서 3도 치액에서 간단한 시술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치질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는 문진과 맨눈 검사 및 직장 손가락 검사, 항문경 검사, S상 결장경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심한 치질의 경우에는 치질 조직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치질 조직을 확인하는 직장 손가락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검사는 치질의 상태, 항문 긴장도 평가 또는 직장 하부 및 항문관 내의 악성 종양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항문경 검사는 치질의 크기, 위치, 염증의 정도와 출혈을, S상 결장경 검사는 상부의 염증이나 악성 종양의 유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대장암 또는 직장암에 의한 출혈과 감별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질 수술 후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불편감은 통증 그 자체입니다. 항문 주위에는 많은 신경이 분포하고 있기에 해당 부위를 수술하게 되면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가통증 조절기 또는 적절한 진통제의 적용, 원형 문압기를 사용한 수술법 등 수술 직후 발생하는 통증을 원만하게 조절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기 부작용으로는 수술 후 배변 시 수술 부위가 찢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부위 출혈이나 배뇨장애 등이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 꼬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부 꼬리를 내치액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 늘어짐이 발생하여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변실금 및 항문 협착증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빈도는 낮습니다. 치질 수술의 합병증을 치질이 재발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이 재발한다는 것은 치질 수술 시 동반된 다른 항문 질환을 그대로 둔 경우나 항문 협착증, 피부 꼬리가 생긴 경우 등인데요. 피부 꼬리는 치질 수술 후 수술 부위가 부었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피부가 꼬리 모양으로 남는 경우입니다. 피부 꼬리는 내치액과는 달리 항문 안쪽은 정상이고 다만 바깥 피부만 남은 것으로 치료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수술 후 관리는 크게 상처 관리와 통증 조절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항문 상처는 매일 또는 수일에 한 번 더러운 변이 지나가야 하는 회복 과정이 긴 상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좌욕을 통해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너무 되지도 무르지도 않은 배변 상태 조절을 통해 적은 압력으로 원활한 배변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문 주위는 많은 신경 분포로 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적절한 진통제 사용을 통한 통증 조절이 수술 후 일상생활 유지에 중요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복용이 상처 회복을 늦춘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통증의 조절과 상처 회복은 상관관계가 없으니 진통제를 효과적으로 복용하여 통증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치질 완화에는 좌욕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30에서 35도의 따뜻한 수돗물을 대야에 붓고 항문을 담급니다. 시간은 길수록 좋으나 1회 3분 정도로 합니다. 횟수는 치료 목적 시 2회 이상이 좋으며 통상 괄약근 과긴장이 발생할 수 있고 불결하기 쉬운 배변 직후와 잠자기 전에 실시합니다. 치질에 좋은 음식은 적절한 배변 상태를 만들고 항문에 자극이 덜 되는 음식이며 나쁜 음식은 그 반대인 음식입니다. 적절한 배변 상태라면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바나나 같은 모양의 너무 되거나 무르지 않는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부한 식물성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이 이러한 부분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육류나 가공된 식품은 식이섬유가 적고 방부제와 감미료 등 첨가된 식품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은 다른 영양소를 공급하기에 너무 많이 먹거나 안 먹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자극적인 음식은 소화되지 않는 변을 유발하여 항문에 자극을 주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치질을 방치하면 대장암 혹은 항문암으로 발전하나요? 아닙니다. 치액은 대장암 또는 항문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액의 대표적인 증상인 혈변은 대장암 또는 항문암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장암과 치액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연령 이상의 환자분들 또는 적절한 치액 치료 후에도 혈변이 지속될 경우 꼭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암으로 인한 증상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차가운 바닥에 자주 앉으면 치질이 생길 수 있나요? 맞습니다. 물론 차가운 바닥에 앉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에 장시간 자주 앉게 된다면 이는 치질의 원인이 됩니다. 차가운 온도는 항문 주위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며 이는 정맥순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치질 증상 완화를 위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치질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고혈압, 심장병,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면 치질약 선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치질 연고는 좌약에는 앞서 이야기한 질환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만약 연고를 사용해야 한다면 주치의에게 문의한 후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택해야겠습니다. 참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힘내서 힘주고 살다 보면 불현듯 찾아오는 게 항문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많이 불편하지만 장기의 위치가 위치인지라 주변 사람들과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나누면 덜어지듯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힘든 점 나누다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불편감 생기시면 참지 마시고 편하게 진료하셔 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변비는 딱딱한 변으로 치질의 원인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사제를 먹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설사로 인한 산성변은 항문 전체를 자극하여 항문 습진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변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등의 식이요법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